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22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귀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신경 한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空이여空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연결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아제 승아제 모지사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라
오늘은 제50파 457 맞아? 457 제50파 경허선사 투명인간 경허 1화 하고 있어요. 50파 하니까 반 했나? 112? 반한 것 같아. 번뇌의 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네. 이게 뭐냐면 김태읍의 인간 경허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단서로 해서 그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일화를 밝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화가 되겠어요. 대단하죠. 번뇌의 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네. 이게 경허선사가 병법을 막 펼쳐놓고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승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쓴 김태읍은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1도 모른 채 영포에서 이거를 얘기하신 것 같죠. 영포에서 이걸 쓰셨고, 저도 이거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알게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가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예요. 2012년. 네. 그래서 이거를 김태읍의 인간 경허를 받고 이거를 읽으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죠. 왜냐? 아니 살다가 온 이제 번뇌맛 쫓는 게 무슨 병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경허 스님 말씀이니까 번뇌말을 쫓는데 병법이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한번 병법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자병법도 가서 읽어보고 또 뭐 제갈공명 이런 그 병서를 저도 좀 봤어요. 근데 번뇌마가 쫓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에이 이게 뭐야 번뇌마 같은 소리 하네. 그 해서 이제 이 병법에 관한 게 또 우리 그 누구요? 정조가 한 무예도보통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예도보통지도 그 병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번뇌맛 쫓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이런 걸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몰랐다가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전봉준 장군 얘기가 제보가 오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2017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저 서간문에서 그 경허선사가 전봉준한테 보낸 그 서간문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자주는 물어보지 말라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병법을 경허선사가 전봉준한테 계속 보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경허당이 항상 병서 보기를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여기 어디에서만 보인다. 김태읍의 인간 경허에서만 이거를 쓰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죠. 다만 현담의 저서에서 짧게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언급됐냐면 경허선사는 참선한 후에 유교 도교 서적과 손자병법 그리고 제갈공명의 병서와 장량 있죠? 장량의 육도삼약이라고 유명하죠. 장량의 육도삼약의 병법을 읽으셨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김태읍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른 스님들이 스님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도 아닌데 왜 참선은 하지 않고 병법 전략서만 읽으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계속 경허선사가 마룻바닥에 방바닥에다 펼쳐놓고 이렇게 병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읽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스님이 물은 거예요. 하고 여쭈니 대답하시기를 이게 공부야. 무슨 공부? 번뇌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힌트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경허선사는 이때에도
전봉준 장관한테 그 병법을 보내느라고 이걸 보신 것 같아요. 물론 경어집을 비롯한 그 어떤 경어 관련 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은 찾지 못했죠. 역시 김태읍의 몇 년간에 걸친 자료 수집 능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김태읍의 인간 경어 평전 속에 경어의 병서 보기를 좋아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사는 이때부터 한 기행이 있었는데 항상 병서 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병서 보기를 좋아했네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만 솔직히 말하면 승려와 병서가 무슨 관계요? 0%죠. 그런데 경어선사가 이 병서책을 봤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게 바로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태욱도 자료 수집할 때 나왔고 또 현담 스님도 또 그래서 들은 게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김태읍의 인간경에 써 있는 내용이죠. 항상 병서 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제갈공명의 병서이니 또 병서나 장량의 병서이니 하는 진치는 법과 습격하는 법 있죠. 그리고 육도 삼량 그리고 전술을 그런 병수를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전봉준한테 공격할 때 써먹으라고 아마. 그리고 또 경어선사가 이걸 한 게 아니고 전봉준 장군이 뭘 해왔어요. 부탁을 해와요.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서간에 뭐라고 썼냐면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법 해갖고 안심법문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서간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전쟁에를 나가시렵니까? 정작 하실 공부는 아니하시고 왜 밤낮 평소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어떤 제자가 이러와 같이 물었다. 그러한즉 대사는 이게 다 공부야. 이게 큰 공부거든. 큰 공부거든. 번뇌 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하고 병서도 성공부의 일조가 됨을 말하였다. 이렇게 김태읍의 인간경에 써 있어요. 하기야 김태읍인들 이거 알고 이걸 쓰셨겠습니까? 제갈공명은 삼국지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는 그 지략가의 1등이죠. 제갈공명의 병선이 장량의 병선이 하는 어디에 뭐가 나와도 손자병법도 나와요. 이게 손자병법 여기 안 나오나? 손자병법에 진치는 법, 그리고 습격하는 법, 이러한 같은 것이 육도 삼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경어가 유가 도가를 다 섭렵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제가 이 무식이 통통 튈 때,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1도 몰랐을 때 이게 2011년에 제가 써온 건데 저도 몰라서 이렇게 썼지요. 어떡합니까? 이거 논문 다 소논문 어디 할 때 이걸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병서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나 이게 공부야. 이게 큰 공부거든.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병서도 성공부의 일조가 됨을 바라였다는 경어의 진면목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느낄 수 있는 대목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몰라서 이렇게 썼어요. 저도. 왜냐면은 이 경어선사가 병법을 했다는데 어떤 걸로도 맞춰지질 않으니까 일단은 경어선사가 이게 성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어떤 성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래 저도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성공부는커녕 그래서 예로부터 선사들이 병서보기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왔지만 경어가 병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의외로 그 대답이 간단했어요. 뭐다? 이게 공부야.
번뇌마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승려들이 병서보기를 좋아했다는 거는 그 뭐 전쟁에 도움이 되거나 이랬겠지만 경허선사는 지금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움이 된다가 그랬죠. 지금 관점을 번뇌마랑 싸우는 성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 경허선사의 관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건 뻥이죠. 그거를 그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학농민혁명 전봉준의 그 부탁을 그 말하자면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게 성공부에 도움이 되고 번뇌마를 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경허선사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이걸 삽입시키고 있어요. 이 내용은 2017년 5월 제가 5월에 세상에 공포하니까 이거를 사실은 1월 달에 전화를 받았는데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1월 9일 날 전화를 받아서 5월 달에 이 조계사 앞에 전봉준 장군 측 정남기 그 선생님을 만난 것까지 연구를 했죠. 왜냐면 이게 진짠가 아닌가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또 내가 어디서부터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해서 이제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와의 세속인연이 천안과 매부 사이라는 사실을 무려 4개월, 5개월 만에 말을 하죠. 전혀 가당치 않은 엉뚱한 일화로만 여겼지만 그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으로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전봉준 장군과 관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왜냐? 평법하면 전봉준이지 뭐. 경허선사는 이 당시 전봉준 장군과 충분한 내왕이 있었고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라? 그거를 경허선사. 더구나 경허선사의 칠촌인 이것도 칠촌인 것도 거기에 전봉준 장군 그 공초에 송희옥을 칠족이라고 하지만 그건 칠족이 아니에요. 삼촌이죠. 송희옥이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경허선사의 고향인 우동리 구미리에서 그들이 자주 모였고 송희옥과 그러니까 송희옥은 누구예요? 경허선사의 작은아버지 즉 경허선사의 아버지인 송두옥의 동생. 근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삼촌이 되는 셈이죠. 동학농민 당시에는 전주 접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도집장이 돼가지고 앞장서고 또 뭐를 했어요. 비서실장이 됐죠. 하였고 마지막 전주 고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이때 경허선사는 전봉준에게 전술적으로 마음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사료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봉준 장군은 경허선사의 도움도 무색하게 동학농민 형평의 실패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이때부터 경허선사의 운명은 역시 삼수갑산의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 경허선사 말을 안 들었어요. 전봉준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무한 공산에서 일으키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고 대원군하고 손을 떼라는데도 손을 안 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462 그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50이라는 경허선사의 승복이 조계사에 벌어졌다. 뭐냐? 1895년 4월 24일 음력 3월 30일 날 새벽에 벗어놓고 갔어요.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추적하는 가운데 경허선사의 법복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발견되어 오랫동안 무진장 스님이 입어오다가 30년 이상 입었답니다. 열반을 앞두고 경허선사의 승복을 동산 반야의 동산불교대학을 창립한 고 덕산 김제일 법사의 부인으로 무진장 대종사님을 시봉한 보살 전연화 보살에게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무진장 스님이 열반에 들자 그 법복을 조계사 박물관에 기증한 사실을 알게 돼서 필자는 직접 동산불교대학을
박성수님과 찾아가서 육성 인터뷰도 하였고 며칠 후에 동산 반야회 동산불교대학을 창립한 고 덕산 김재일 박사의 부인으로 무진장 대종상님을 시보라 한 원각선 보살이 필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필자의 메일에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보내온 내용이에요. 무진장 대종사님 누더기 유래 안녕하세요. 무진장 대종사님 누더기 유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10시 55분 무진장 대종사님께서 조계사와 종로 거리를 다니시면서 학생으로 공부하시던 젊은 시절에 입으셨던 누더기입니다. 이 옷은 원래 경허 스님께서 입으셨던 옷이었습니다. 한때 조계사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덮어주었던 것인데 마침 옷이 변변히 없던 무진장 스님께서 그거를 주워서 입었습니다. 참 그것도 대단하네. 당시 무진장 대종사께서는 낡은 옷을 주워 손수 빨아 입으면서 6년 동안 만행을 하셨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젊은 시절이라 금방 옷이 헤어지면 누덕누덕 한 땀 한 땀 꿰매어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이 누더기를 무진장 대종사께서는 젊은 시절 불도를 닦던 초심을 생각하시기 위해 손수 보관하시고 계시다가 1985년 9월에 무진장 스님을 시봉하던 김재일 법사의 부인인 전연아 보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승복은 이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몰래 들어가서 이거 찍었는데 이 앞에 딱 서니까 벌써 그냥 기가 달라요. 그래서 참 이 경허선사를 배운 듯 아주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 기를 확 느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쫄아들었으면은 소매가 이만하고 이거를 또 우리 설정 스님은 제가 기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서울대학교 탄소 반감기 조사하는 거 있죠. 그 탄소 반감기 조사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다가 이거를 접수를 시켰었는데 설정 스님이 그냥 혹시 아니면은 망신스럽다고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해 접었어요. 근데 지금도 조계사 우리 총무원에서 이거 조사하시면 금방 나와요. 근데 요 밑에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요거 내가 이거를 다시 하고 싶은데 이때 이미 그때 요거를 좀 뜯어놨어야 되는데 못 뜯어놨어요. 요거 손 이게 그 지금 그림으로 너무 새카맣게 해놓은데 아래 이거 웃옷 이거 아래 옷이고 이 옆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아니라고 그 전연아 보살이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은 그냥 무진장 스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누더기. 완전 진짜 누더기죠. 그래서 경허선사 승복이 조계사에 있는데 하다못해 상설 전시를 못하시면은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라도 하시던지 왜 상설 전시를 못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언젠가 경허선사 이 조계사에 버려진 이 승복이 상설 전시가 되는 날이 경허선사를 바르게 선양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멀지 않는 시간에 내 살아생전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조금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조계종 종단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경허선사의 승복이 조계사 앞마당에 버려지고 경허선사는 속복으로 위장해서 종로 천흑서 사형장으로 향했어요. 전봉중 장군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교수행에 청해진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푸대자루에 담아서 등에 걸쳐 매고 달아놨으니, 이 구자 좀 써주세요. 예. 군. 그 자가 바로 경호가 아닌가 이런 말이죠. 왜 추측이 가능하다는, 그때 당시에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푸대자루에 메고 구척 장신이 뜨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구척 장신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시체를 푸대자루에 메고 뛸 정도의 인물이 구척 장신의 허우대와 역발상 기계에서의 힘을 가진 장사 경호선사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감히 역적의 시체를 푸대자루에 메고 뛸 사람은 하늘 아래 땅 아래 전봉 경호선사밖에 없었겠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데. 이에 필자는 경호선사가 가장 많이 주석하셨던 경호선사의 제2의 고향 천장암 연암산을 중심으로 최근에 전봉준 장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도했어요. 사단법인 경호연구소 주관으로 했어요. 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시체가 전봉준 장군 측에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또 몇 년 됐죠. 2018년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5년이나 됐네. 연암산 천장암 전봉준 장군 시신 발굴 수색 선발대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연암산 천장암 전봉준 장군 시실 발굴 모집 장소는 연암산 천장암. 일시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8시 출발. 여기 강남구청역 4번 출구에서 출발했는데, 그때의 직관을 모시고 갔지요. 스님들도 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9월 18일이라 가보니까 그 낙엽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한, 뭔가 전봉준 장군 시체를 묻었다면 봉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봉분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그럴 때 올라와야 좀 보인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낙엽이 다 져도 안 보일 것 같았어요. 그 연암산을 올라갔는데 제비바위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 부도가 하나 있었어요. 내려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내려오다가 그 부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도를 다시 또 조사를 했죠. 어쨌든 연암산 선발 수색 때는 실패. 그래서 못 찾았어요. 봉분을 일단 못 찾았는데, 설령 있다 한들 경호선사가 그 봉분을 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봉분을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면서 전부 다 봤는데, 그 단서가 될 만한 걸 못 찾았고, 내려오다가 그 부도가 하나 있는 거를 발견했죠. 근데 그 부도가 이렇게 좀 파헤친 흔적처럼 시멘트 공구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 부도냐 알아보니까, 뭐 경호선사 어머니 부도라고 알려져 있대요. 경호선사 어머니. 언제는 또 천장암 뒤쪽에 또 묘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또 경호선사 어머니 그 묘소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임자가 나타났답니다. 동네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도가 있는데, 또 이거를 그 천장암에서 알려지기는 오랫동안 경호선사 어머니 부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나를 잡아가지고 위장을 했죠. 위장을 해서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여기다가 막 등산객처럼, 왜냐면 천장암을 하도 가니까 천장암 사람들이 다 외워. 그래가지고 위장을 하고 갔어요. 머리 모자 뒤집어 쓰고 막 등산객처럼 막 배낭을 메고 막 이렇게 해서 가서 갔는데 또 들켰어. 누가 그것도, 아니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홍 박사님을 왜 알아봐? 참으로 이상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몰래 해가지고 이 부도를 찍어요. 여기 부도 사진은 없나? 있나? 없나? 에이그 없네. 다른 곳에 나중에 또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청신녀,
신녀 배씨 선의 사리 부도라고 글씨가 절대 글씨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글씨 몇 개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다 뭡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신녀가 아니고 청신녀더라고요. 청자 하나가 옆에 또 있어요. 이게 그냥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눈 안에서 보여지질 않아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어쨌든 대충 건진 거로는 청신녀, 배씨, 선의, 사리, 부도. 이게 배씨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배상옥이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막 간신히 진짜 찾은 건데 광서야. 그게 보니까 광서. 이 광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연호거든요. 연호. 누구지? 고종황제 당시가 뭐였어요? 광무. 여기는 지금 광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광서 9년. 광서 9년이면은 1883년이거든요. 얘가. 청나라 연호예요. 얘가. 그러니까 광서가 광무보다 더 빨라요. 광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가? 광서가 더 빠르죠. 왜냐면 광무 1년이 1897년이니까요. 1897년에 왜 광무 1년이라 했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내가 세웠다 해서 황제가 돼요. 고종황제가. 그러면서 그게 광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광무 1년이 1897년. 예. 얘는 1897년이 광무 1년이고 얘는 1883년.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가 베리하고 마칩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그래서 이 광서 9년 개미년 4월 자서. 경호선사가 자서라고 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자서를 하셨다고 굳이 왜 내가 자서했다고 쓰셨을까? 문제는 뭐냐? 경호선사는 자기가 뭘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걸 굳이 내가 직접 자서했다고 쓸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가 자서라고 썼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굳이 힌트를 얻는다면 개미년에다가 12년 우리가 그게 12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죽은 게 몇 년이야? 정민년이에요. 을미년, 갑오 을미죠. 갑오 동학농민을 일으켰다며 을미년에 1895년에 죽으니까 여기다가 12년을 보태면 개미년이 을미년이고 또 4월은 전봉준 장군이 4월 24일 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 나름으로 이 개미년이 트릭이야. 12년을 보태면 정미년이고 4월은 맞고 경호선사가 굳이 자서라고 내가 쓰는 이유는 뭐더라? 나중에 니들이 여기에 전봉준 묻었으니 좀 알아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게 신녀라고 하는데 청신녀를 또한 신녀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진짜 청신녀가 있더라고. 청자가 있어요. 근데 못 찾았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보니까 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신녀를 불교를 믿는 여자, 남자는 청신사라고 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를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서는 청나라의 연호인데 1883년 개미년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금년에죠. 금년에 전봉준 장군 시신을 찾는다고 여러 군데 시신을 팠는데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 측에서 연락이 왔죠. 홍 박사가 이게 파도 안 나오니까 홍 박사가 그동안 말한 그 천장암 한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 좋아요. 뭐냐. 에이. 아이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전봉준 장군 측에서 경호선사를 개무시하면 절대로 협조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지금 불쌍하고 속상한 거는 다 우리 경호선사예요. 전봉준 장군은 그냥 무슨 혁명재단이 그냥 수백 개고 그 모임이 수백 개도 더 돼요. 경호선사는 한 개도 없고요. 지금 종단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경호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 측에서 경호선사를 무시한다? 그럼 절대로 협조 안 해. 협조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굽신대고 정말 전봉준 장군 측에서 이거를 같이 밝혀주기를 바랬는데 6년이 지나면서도 뭐 관심조차도 없는데 그걸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경호는 경호고 전봉준은 전봉준이고 억울한 건 경호선사고. 그래서 이거 진행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설정쌤한테도 절대 진행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전봉준 장군 측에서 이 경호선사를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고마운 분이죠. 전봉준 장군 뒤에서 다 돌봐주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 자손들 다 돌봐주고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으로 쫓겨가가지고 숨어서 아무도 없는 그 홀로 갑산 웅이방 도화동 글방에서 명절날도 홀로 문고리 잡고 새벽다고 우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데 이게 웬 말이란 말이냐요. 필요 없어요. 저도 필요 없어요. 동학농민. 제가 동학농민하고 전봉준 장군 관계 알게 되면서 이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시를 다 보니까 그냥 시 하나하나가 다 전봉준 얘기야. 전봉준 얘기 아닌 게 없어요. 그냥 265수 중에서 250수가 다 전봉준 장군 얘기 같아. 그렇게 많은 그게 있는데도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전봉준 장군 시신이 어느 곳에서건 빨리 발굴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간절하죠. 내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에도 초창기 건립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호연구소 이름으로 그 준비위원도 했는데 뭘 초대장 된다 해서 초대받아서 가니까 개뿔. 그 대우는 아니죠.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다 밝혀졌는데 경호선사 그 서간이 여기다 있는데 말했잖아요. 전봉준 장군 문효공파 전병근이라는 분이 저거를 줘서 이미 우리는 경호선사 저 서간을 다 알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전봉준 장군 측에서 인정하건 안 하건은 중요하지 않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전봉준 장군 그 우뿐 어느 분이든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마 그 벌은 그대로 받을 거예요.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경호가 뭐여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에휴. 아휴, 속상해. 이 사진이 이렇게 좀 어둡게 나오는구나. 저기 PPT로 이렇게 쏘면은. 천장함이 왜 이렇게 새카맣게 나왔어. 여기가 경호선사 방이죠. 불쌍한 우리 경호선사 방. 이게 제자들 방.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는 물 한 칸, 얘는 문 두 칸인데
그렇다고 이 방이 2배는 아니에요. 1.5배. 요거 한 평도 안 돼. 여기서. 그래서 항상 경호선사가 계셨던 곳 빨리 천장암도 좀 성지가 돼서 성역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경호선사를 찾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장암 가기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혼자는 가지도 못해요. 차편도 엄청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올라갔던 곳. 이것도 다 제가 찍어온 건데, 요게 이제 제비바위라고, 연암산 제비바위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망공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하지 않은 곳, 여기가 있고, 연암산, 이거 해발 440m라는데, 높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또 제비바위, 제2의 제비바위는 그 아래에 또 있어요. 그 천장암 바로 아래쪽으로. 거기도 또 제비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다 뒤졌어요. 가서 여기 올라가서 다 뒤지고 여기 다 살피고 다 했는데 찾을 그 단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사진 하나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나? 아이고 이뻐라. 제52화 탑이문을 보았느냐? 이건 뭐죠? 여기에도 또 대단한 말이 있죠. 망공을 점검하는 그 일화. 어디에서? 마곡사 토굴함에서. 언제? 1895년 7월 15일. 1895년 7월 15일 23세 때 망공이 천장암에서 수행하던 계민년 1893년 11월 1일. 그러니까 1893년이니까 1895년이니까 한 어린 소년이 이곳을 찾아와 하룻밤을 동숙하게 되었는데 그 소년이 망공에게 물었다. 뭐라고 물었죠? 마음 뻗길하니 일기하처요라는 것만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에 묵을 통지한다 라고 하니 여기서 끝내자. 이거 아까 하기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읍시다. 또 지나가 버렸네. 맨날 놓쳐. 끊었어야 돼.